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김명입니다. 어, 창원 OM은 처음인데 너무 긴장되네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니까 더 긴장되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아마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르dem들한테 열정을 많이 넣어드릴 것 같은데요. 어색합니다. 저는 멀리 부산에서 온 건 아니고요. 김해에서 왔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강사하는 분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15년 정도 간호사 생활을 했었어요. 어, 제가 표준어를 쓰죠. 어디에 살았을까요? 땡! 저는 제주도 섬 처녀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다가 진짜 결혼을 하고 나서 무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실에서 묻하니까 너무 웃기죠. 제주도에서는 묻히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수술실에서 또 일을 했었고요. 처음 결혼한 장소는 대전이라는 곳에 제가 안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삶이 참 녹록지 않죠. 저는 한 번도 사실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딱 신혼 때 4개월을 논 것 같아요. 근데 4개월을 놀았는데 진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애도 안 생기고 신랑은 매일 늦게 오고 그 신랑 하나 보고 갔는데 신랑은 진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지금도 현존해서 다니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보기 운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겠어요. 그런데 다닐 직장이 없으니까 진짜 보험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안 놓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이래도 되나?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 제가 인공신장실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선택을 해서 간호사지만 분야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해서 간 곳이 사실 인공신장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인공신장실이라는 일을 10년 동안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15년을 간호사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 이 부산이라는 곳에 이 2년 동안 맞벌이부터 그다음에 그 주말 부부를 하다가 신랑이 부산으로 아예 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부산으로 오게 되면서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그 가빌병원 아시죠? 장유에 있는 그 가빌병원에 제가 오픈 멤버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3년 동안 제가 소비를 하면서 아메이를 만나게 되고 저희 아이가 비염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요.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딸일 것 같죠? 딸이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아들만 둘을 주셨어요. 그것도 아들도요. 연년생. 얼마나 힘든지 알죠? 이 연년생 둘을 키우면서 병원집.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들한테 올인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거에 올인해서 병원집만 이렇게 다녔던 그때 큰아들이 비염에 걸리면서 이 비염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염은 진짜 학업과도 너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의원, 이비인후과, 소아과 다 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 옷 왔었던 그 아메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제는 쓰고 있었지만 식품은 너무 비싸서 제가 못 쓰고 있었어요. 너무 비싸서. 이 제주도 이 시골에 있던 분은요. 얼마나 아껴 쓰는지 아세요? 그 저희 연식이 나오는데 혹시 오케이 포인트 그거 모아 보신 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연식이 드러나지만 손을 들어주시네요. 저는 진짜 오케이 캐시백 그 포인트를 따박따박 모으면서 아끼고 살뜰하게 살았던 주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거는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고 계세요. 농사를 지우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진짜 아끼면 잘 산다. 라는 생각을 저한테 계속 해서 심어줬었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껴야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캐시백 그거를 계속 모으면서 싼 거만 썼던 분이에요. 그러면 식품은 비싸서 썼겠어요?
절대 안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투자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아메이하는 그 스폰서의 그 분은 매번 저한테 매해 저를 찾아오면서 자랑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늘은 여기 여행 갔다 왔어? 이번에는 저기 여행 갔다 하면서 선물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삶을 봤을 때는 아니 아무리 저도 열심히 살고 그분도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는 저희 삶을 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밤에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사업 설명했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밤은 기억이 나. 밤 11시에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와서 사업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설명 들으면서 그 달라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이 삶에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저가 그분한테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한 거죠.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저는 모임 하나가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모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너무 내성적이고요. 신랑도 너무 내성적이고요. 이렇게 여러 두루두루 관계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좀 깊이 만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병원집만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 서울입니다. 친정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모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한테 명단을 적으라 했는데 몇 명 적었을까요? 6명 적었어요. 6명. 근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 비행값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 너무 멀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어렸으니까. 그런데 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저도 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저 혼자 하는 힘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저를 도와주시겠대요. 근데 약속 하나만 지켜달래요. 미팅. 그 미팅만 약속을 지키면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지내다가 저는 책을 읽고 이때 당시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저한테 줬었고 미팅장을 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을 딱 들었을 때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고? 저 신문 하나 안 읽고요. 뉴스를 안 봤던 주부였어요. 그리고 뭐라 해야겠지? 책 읽으면 자함이 와가지고요. 한자를 읽을 수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시대 흐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한대. 그러면 저는 어찌어찌 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의 10년 후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10년은 어떠세요? 저는 저의 10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느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10년을 보면 저희 간호사인 수간호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수간호사를 보게 되면 저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냐? 아니에요.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 그런데도 그분은 아침 새벽에 출근해야 돼. 사실 인공신장실이라는 직업 자체가 태풍이 와도 바람이 와도 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투석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3번을 안 받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풍파를 치고 무조건 가야 되는 직업인 거죠. 그런데 내 평생 60이 넘은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60을 봤을 때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막연한 그 꿈이었어요. 그리고 신랑 대기업이죠. 저희 신랑이 매일 했던 말이 결혼 신혼 때부터 했던 말이에요. 나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 직장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맨날 얘기하는 게 나 언제 잘릴지 모른대. 그럼 나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거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아메이 사업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직업인데 그 누구한테나 필요할 때 나를 어, 내가 현실 점검이 정확히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현실 점검 안 되신 분 여기 없으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신문, 뉴스 보면 지금 현실이 진짜 녹록치 않죠. 진짜 평균 수명이 83세, 82.7세죠. 우리는 몇 세까지 일하길 원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65세까지만 일해서 연금 나오면 되는데 요즘 65세도 안 되더라고요. 나 이제 70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아. 보면 식당에 일하시는 이모님들도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70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일을 하세요. 또 그거를 즐기시고. 그런데 진짜 퇴직 나이가 49.3세예요. 그런데 49.3세까지 사실 요즘은 은행은 몇 세부터 퇴직을 받는다고요? 35세, 30대부터 받는데요. 그러면 30세 정도에 사실 취업을 해서 30대에도 명예퇴직을 받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 무소득 기간, 이 30년 넘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은퇴 시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처럼 AI에 뺏기는 일자리는 수없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나아갈 길은, 내가 미래에 진짜 희망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초고령 사회, 이 가까운 미래에 이 석박사들이, 미래학자라든지 유전학자라든지 분자생물학자라든지, 보통 몇 세까지 산다고요? 120세. 여러분들은 진짜 120세까지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0세까지 우리는 어떻게, 진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나를 지금 현재를 정확히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월요일 아침에 어두운 얘기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인구 65세 이상이 2030년 되면 몇 프로라고요? 25.5%.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쇼킹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 MZ 세대의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조건이 있대요. 저도 MZ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MZ 부모 노후 대비래요. 여부래요. 결혼 조건이 결혼 조건이 연봉 600만 원, 여기 보면 월급 1000만 원씩 받아 5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저 결혼하기 힘들까요?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대답. 그쵸? 힘들겠죠. 자, 연봉 6천만 원. 신도시 자가 보유했대요. 초혼 남성 원함. 그리고 학력, 직업, 연봉 무관. 단 부모 노후는 철저히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 너무 진짜 너무 놀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륜지 대사인 결혼에서 부모 자리는 항상 중요했죠. 먼 과거엔 양친 계신가? 하고 물어봤죠. 양친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다음엔 점잖게 집안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당사자인 여기 보면 외모와 성격, 학력, 직업을 주로 보되 집안의 카테고리 성장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요즘 2030에겐 그런 두루뭉실한 표현이 안 먹혀요. 늙은 부모의 경제적 삶, 설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부모 노후가 결혼 5대 혹은 3대 조건, 심지어 1순위래요. 저 아까 아들만 둘, 아들만 둘.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제가 이 칼럼을 보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모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물어봤을 때 보세요. 20대 때는 20대 그렇다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60대는 50%죠.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0대는 30%밖에 안 돼. 근데 살기 뻑뻑하니까 점점 젊을수록 더 이게 줄어들겠죠. 근데 중산층 노인 부부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요? 월 400에서 500. 월 400에서 500. 그런데 연금 수령액의 평균이 65만 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그런데 OECD 선진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2%의 3배에 육박하는 40%를 지금 현재 한국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이 만성 질환으로 느린 죽음, 느리게 가고 있는 거죠. 의료비가 연간 45.8조가 투여되고 있대요.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리고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아까 60 얼마 나온다? 65만 원 나온다 했죠? 그런데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얼마라고요? 어찌할 겁니까? 그죠? 어찌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 약 먹고 있다. 다행히 안 계시네요. 근데 주위에 가면 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만성질환약 안 드시는 분 찾기 힘들죠?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기대 수명. 그런데 건강 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로망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을 봤을 때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13년이에요. 한국은 몇 년? 17년. 근데 오래 살아. 한국인이. 오래 살아. 오래 사는데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기간이 17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데 내가 현대 문명에서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이게 고칠 방법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중합자 치료 몇 번에? 10회에 몇 7천만. 이 7천만 원만 들이면 나 살 수 있대. 그런데 뭐가 없어? 머니가 없는 거지. 그리고 수입은 줄고 소비는 늘어나. 아까 분명히 보셨죠? 수입은 줄고 소비는 늘어나는데 부모의 의료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금융자산을 처분해야 된다는 게 46%라는 거죠. 생활비를 줄여서 줄일 게 없어. 빚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는 꿈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간호사 그만두고 60대까지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의사, 원장 입장이에요. 그러면 젊고 팽팽한 애를 쓰겠어요? 눈 어두워서 바늘도 이르르 돌돌돌 떠는 사람 시키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내 건강만이라도 난 물려줄 거는 없는데 돈은 매달 버는데 맨날 아끼고 썼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 진짜 나 허피 쓰는 거 아니고 명품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팍팍 쓰는 것도 없어. 그런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 애들 학업비, 생활비, 물가 지금 엄청 오르죠?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는 데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기까지 해.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했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저희 신랑이 삼성에 다닌다 했잖아요. 삼성은 책을 권해서 독후감을 쓰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암행하기 전에 이 책을 줬었어요. 저 분명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저 읽으면서.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일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자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집이 자산이라 생각했어요. 집이 자산이라 생각했던 사람거든요. 근데 집이 두세 채 있으면 자산이 될 수 있죠. 근데 꼴랑 내 사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화장실만 낼 거라. 그럼 부채인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들어있는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모든 직업에 이 사사분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A 분면에서 우리는 B 분면을 가기를 원해요. 그죠? A는 돈을 버는 일이에요. 매일 시간과 노동을 써서 내가 수입을 얻죠. 직장인이죠. 처음에는 이 직장을 다녀서 시스템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원해요? 시키는 일만 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는 일 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차려. 저희 신랑도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퇴직을 할 건데 퇴직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영업.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식당을 차리랬더니 요리 솜씨가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일했던 부모님 앞에서 자랐으니까 계속 농사일로 바쁘잖아요. 뭘 딸을 앉혀가지고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밥하는 것도 알았고 청소하는 것도 알았고 뭘 하는 걸 알았는데 제가 언감생심 식당을 차리거나 뭘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신랑의 주위에 명퇴하신 분들을 봤더니 다 주식하다 말아먹고 뭘 차려가지고 하다 말아먹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매일 내 시간과 노동을 써도 일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분면을 가기를 원해요. 자산을 만드는 일.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따박따박 똑똑 떨어지는 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뭘 사기를 원해요? 건물을 사기를 원하는 거죠. 건물. 건물 해가지고 내가 월세 따박따박 받아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목돈이 없는 거죠. 목돈이. 건물 살 200, 그죠? 20억, 30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딱 세 가지였어요. 이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래요. 근데 저는 똑똑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건희처럼 시스템을 삼성처럼 이건희 딱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사래요. 아까 프랜차이점 얘기했죠. 프랜차이점 파리바게뜨 하나 할래도 10억이 필요해요. 집 한 채를 팔아도 10억이 안 되겠는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시스템. 성공자가 많이 배출된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돈을 만들어서 진짜 돈이 나를 위해서 부르기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진이가요. 이런 일이 가능한다면 현재 소득이 미래의 자산으로 쌓이는 일이 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나오는 일, 인쇄와 같이 따박따박 같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일, 매달 평생 증가하고 상속되는 수입,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꿈꿨던 것 같아요. 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이때잖아. 근데 내가 돈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로? 누구나 매일 평생 여러분들 생필품 쓰죠?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몇 가지 쓰시고 오셨나요? 화장실도 가셨을 거고 물도 마셨을 거고 좋은 공기를 마셨을 거고 이 얼굴에 찍어 바른 화장품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숫자를 세어낼 수 없을 만큼 먹고 유산균 굿모닝 하셨죠? 유산균 단백질 다 드셨죠? 이런 매일 누구나 평생 하는 이 생필품으로 나는 쓰는 소비자가 될 거냐? 아니면 버린 소비자가 될 거냐? 결국은 나는 어딘가에 가서 평생 써요. 대기업에 가서 여러분들 홈플러스 가서 쓰시고 롯데마트에 가서 쓰시고 쿠팡에서 쓰시고 다 쓰시죠? 이런 나의 소비가 누군가한테 소득이 되는데 나가 쓰는 게 나한테 벌 수만 있다면 제가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런 윤리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로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윤리적인 소비라는 게 이게 권장도서들하고 아이들을 읽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윤리적 소비는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이 윤리적 소비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환경, 사람, 동물, 정치 그리고 생산의 지속 가능성. 자, 여기에 환경을 보시면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나 오염물질과 독성들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두 번째, 사람,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동물, 동물에게 도를 넘는 실험을 하지 않는가. 정치, 물건을 만드는 나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는가. 생산 지속 가능성, 윤리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 모든 것을 갖춘 제품이 뭘까요? 사실 아메이 제품이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평생 쓰는 이 생필품을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죠? 기후 지금 엄청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조금이나마 생필품을 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함께 쓰는 사람들을 늘려난다면 지구 환경에도 좋고, 그죠? 사람들한테도 좋고, 농가에도 좋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분 아시죠? 스티븐 잡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 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돈을 벌어서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죠.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달았는데, 그 책이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배우면서, 학습하면서 내 건강 지키고 내 주의를 거치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은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저 처음에 간호사인데도 물이 중요성을 몰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랐었거든요. 자, 보세요. 유전자 변형 작물, GMO. 자, GMO는 보세요. 서로 다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해서 생명체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작물의 세포까지도 얘가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초돼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장 촉진제를 여러 개 쓰는 그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자 보세요. 당신의 유전자를 변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수입품 있죠. 옥수수, 콩, 이게 사실 한국산, 국산 너무 비싸죠.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식용유, 된장 써요, 안 써요? 매일 쓰죠. 이 매일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산을 사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제품을 쓸 때 우리가 국산으로 콩을 가지고 식용유를 만든다. 그런데 이 가격에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데 우리가 두유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일상생활 엄청 싼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를 우리가 따져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죠. 근데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임산부일 때는 임산부만 보이죠. 아들 군대 보이니까 군인들만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칼렌보고 박사님이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딸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저희 먹을 거는 농약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우리 먹을 거는 농약 들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어 보려고요. 1층에 제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텃밭을 준 거예요, 텃밭을.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는 내가 한번 깻잎하고 상추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키워봤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걸음을 열심히 들고요. 거기 씨앗을 숨었어요. 그런데 식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라는 벌레들이요. 온 벌레들이 우리 집 앞 텃밭이 다 왔어. 그리고 제대로 된 진짜 그 상추가 없어. 깻잎이 없어. 그래서 철수했어요. 다 갈아엎었어.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요. 진짜 내가 키워야 되고요. 농장도 선정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친정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알아요. 땅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무가 잘 크고 안 크고도 너무 달라. 그리고 씨앗을 어디에서 수입했는가에 따라서 귤도요. 종자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가 다르답니다. 그거를 너무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쇼킹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칼렌보바스는 북미 최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역사만 해도 90년을 유기농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식품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인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일인 거죠. 그리고 씨앗부터 씨앗 선정하는데도 얼마나 아세로라 체리도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식물 선정, 종자 선정, 농장까지 선정하고 재배하고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한 라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죠. 너무 귀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진짜 과학자들이 똑같은 쌍둥이를 갔는데 유전자는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아플까? 거기를 봤을 때 미생물 차이라는 거죠. 저 뉴트라이드 제품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 미생물을 봤더니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네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근데 열심히 먹어본들 어디 갔을까요? 똥으로 간 거죠, 똥으로. 그리고 살로만 간 거죠. 그거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파리하고 사람의 유전차는 0.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미생물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면 초파리는 썩은 부패된 거에 가서 먹죠? 왜?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부패된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싱싱한 걸 먹잖아요. 왜? 미생물이 장 속에서 그걸 분해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하고 초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럼 미생물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미생물 검사를 하면 나의 건강 상태를 다 알 수 있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드셔야 될까 안 들으셔? 먹어야죠. 검사해야죠. 그래서 나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맞는 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검사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포스트바이오틱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좋은데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3년을 검사를 했을 때, 제 보이시죠?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인지.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몇 년 병원에 계셨을까요? 20년 넘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7세의 나이로. 상상을 했겠습니까? 진짜 저 제주도에 별로 안 가서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20년을 그게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내 맨정신일 때.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분해 안 되는 걸 몰랐다니까요. 무디기 때문에 그냥 제때 되면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냥 넣은 거지. 소화가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효소를 먹고요. 아, 그게 소화가 안 됐다는 거를 이제 안 거죠. 이제 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못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속이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걸 드시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학습까지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 났네. 시간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제품이죠. 눈의 구조가 이런 전체적으로 앞하고 뒤하고 모두 관리되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눈이 점막이 굉장히 제가 약해요. 그리고 옛날에 아토피가 없을 때 제가 아토피였어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 만큼 건조했던 사람. 그래서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이래서 카로틴 먹고 BDH 먹고 비전 아이디 먹고 세 가지를 다 먹었어. 그런데 요번에 헬스 비전 나왔잖아요. 너무 이거 하나에 먹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과대 광고 아닙니다. 눈이 진짜 번쩍 뛰었어요. 이 앞에 있잖아요. 눈이 뻑뻑한 이 느낌이요. 점점 맑아진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이 한 알로 여러 알 먹다가 이 한 알로 개선이 되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런 제품들이 내가 연구 안 해도 도와준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루테인하고 제아산틴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종자를 키워서 각각을 배합해서 만든대요. 너무 획기적이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개발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토마토 가면 비싸죠. 요즘 과일값 엄청 비싸죠. 그거를 토마토를 라이코펜을 성분을 넣었대잖아요. 이런 제품을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이번에 신제품 저는요 이 신제품도요 제 발랐거든요. 아, 멋이 좋을까. 이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느낌이요. 얼굴이요. 진짜 매끈매끈해요.
아침에 세수할 때 그냥 폼크리싱 안 하고 물로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깐달걀 같아. 너무 매끈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너무 한번 꼭 써보세요. 그래서 이 당화에 노화되는 것까지 개선시키고 10가지의 피부 고민을 한꺼번에 다 개선시켜주는 제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큰일 난 정수기. 제가 제일 먼저 친정에 바꿔줬던 제품이에요. 저 어디 제주도 삼다수 청정지역. 그죠? 예전에는 수돗물 콸콸콸콸콸 마셨던 사람. 근데 왜 정수기 제일 먼저 권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갔는데요. 농약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농약 냄새가. 왜냐하면 농약을 막 뿌리면 그게 지하로 가겠죠? 그런데 수도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럼 수도관 사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욕했어요, 저한테. 아니, 이 좋은 물을 제주도인데 무슨 정수기를 하냐고. 지금 너무 감사해 하세요. 이제는 제주도 사람도요, 정수기 아니면 물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 마약까지 지금 검출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딱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지혈증, 당뇨야, 고혈압냐, 그다음에 우울증냐, 간질냐, 우울증도 요즘 많죠. 그거 먹다 남으면 어디 버려요? 물어보세요. 쓰레기통. 그게 어디로? 결국은 물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돈 하루에 얼마? 1,090. 이건 다 써야 되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해 주는 거죠. 이런 석박사들이 진짜 박사 한두 명이 연구해서 제품을 탁 하는 제품도 많잖아요. 사실 어느 박사가 탁 했다더라 이러면서 제품 나온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희는 석박사가 몇 명? 1,000여 명이 넘어요. 연구만 해도 특허 등록된 것만 해도 1,000건이 넘죠. 이런 석박사들이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따박따박 만들어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망을 통해서 유기농 농장 이렇게 통해서 나와 있고 제가 요번에 물류센터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신앙만에서 저희가 2천여 명 정도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반품하잖아요. 반품하면 어떻게 되는 줄 다 폐기 처분하는 건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하는데 뭐가 가니까 까만 테이프로 빙글빙글빙글 말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폐기 처분한 것을 사실 사람인지라 뉴트라이트 아메이 제품 좋은 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기 제품에 어떤 게 있는 줄 알면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그쵸? 그래서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팽팽팽 쌓아서 바로 폐기 처분을 시킨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진짜 반품 안 되게. 반품 안 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품 안 되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폐기 처분 안 하면 그런 것들이 유통망에 널브러져 있을까 안 들어. 분명히 그쵸?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회사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동을 느껴서 왔던 시간이고요. 세계 판매 직접 1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하고 동업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진짜 아메이가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 이 존재 이유. 전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와닿는 문구예요. 존재 이유가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 저는 제 주위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게 도우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와 함께 더 오래 살길 원해요. 그렇게 사명감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에서 진짜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제품인지 들으셨고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돼서 내가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런 소비를 통해서 내가 써본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소득을 창출해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내가 진짜 이런 쿠팡, 카카오톡 이런 데서는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잖아요. 중간 유통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아까 세계 판매 1위 회사, 수많은 특허, 수많은 연구진들이 그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내가 소비자가 내가 어떻게 공유하고 연결할 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필요하지 않는 자, 몰라서 모르는 자들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비에서 지출이 끝나지 않고 내가 매일 쓰는 이런 생필품, 비누, 샴푸, 치약, 칫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소비해서 나도 쓰잖아요. 내가 소비해서 이게 매출로 온다면 그리고 회원가입했을 때 30% 싸게 주고 최상의 품질 이게 사업의 기회도 줘. 그리고 내가 아까 환경 보호된다 했죠. 윤리적인 소비라 했죠. 윤리적인 소비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이기도 하죠. 그리고 100% 당신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반품하라고 90일 내에. 이런 멋진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마트를 바꾸고 내가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해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입대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웃을 때 어떻게 웃었냐면 입 가리고 호호호 이렇게 웃었던 사람이에요. 상상되세요? 저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내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 재밌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그 기분은. 내가 이 껌이 진짜 맛있어. 그러면 그냥 나눠주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연결해서 내가 자산이 쌓이는 일이에요. 내가 많이 자랑할수록, 많이 연결할수록 내 자산이 따박따박, 또박또박 쌓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래서 공장에서 200원에 만든 물건을 소비자한테 1,000원에 줄 때 우리는 직거래하는 거죠. 고품질인 3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AB한테 아까 30% 싸게 700원에 줘서 이 35%의 마진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아미사업이 왜 될 수밖에 없냐면요. 생필품이에요. 분명히 저번 달에 여러분들 다 쓰셨죠? 살 거 다 샀죠? 이번 달에 또 살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왜 떨어지냐고. 아, 분명히 다 샀어. 그런데 이번 달에 쓸 게 또 있어요. 그리고 회원이 증가해요. 성인이 수는 늘어나요. 그리고 신제품이 아까 같은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다음 달에도 신제품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경험을 나눠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려 경험을 잘 모르겠어. 근데 경험을 잘 알려주시는, 나 이거 썼더니 이래, 이런 경험 나눠주시는 분 있죠? 그 경험을 나누세요. 내가 못 느꼈다면. 그리고 내가 더 경험을 이거를 느끼도록 세밀하게 키워보세요. 그 감성을. 그래서 아멘은 뭘 하면 되냐면요. 일단 써보세요. 써보고 내가 좋아. 그러면 혼자 써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30% 아까 DC 해주잖아요. 이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좋으면 또 함께 써요. 이게 인쇄 자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을 하면서 아까 건강교육도 듣고 이렇게 미팅을 참여하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안 좋아? 그럼 여러분들 그냥 교환하고 반품하세요. 회사에서 이거 다 해주잖아요. 내 재고로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회사에서 다 감당해 주는.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써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바꿔 써본 거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바꿔 써봤을 때 네, 토탈 맨 밑에부터 빼주면 20만 원 하면 3% 6천 원. A, B 6천 원씩 빼주고 나는 그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하면 60만 원이죠. 6%에 들어가죠? 그럼 3만 6천 원. 3만 6천 원에서 A, B 빼주면 12,000원. 나는 2만 4천 원을 가져가죠. 스폰서는 처음에 전체
80만 원에서 6%, 내 이하의 매출을 3만 6천 원 빼주면 12,000원. 이거를 봤을 때만 해도 진짜 수입이 역전 되는 거죠. 스폰서님보다 내가 더 늦게 가입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가죠. 진짜 노력순, 선착순, 매출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나의 스폰서님보다 더 뛰어넘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성형하기 위해서 아침에 물 한 잔, 그다음에 유산균, 단백질 먹기 캠페인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기 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내 몸을 성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아까 20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옆에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복제를 시켜서 나와 함께하는 굿모닝 하는 사람 늘리고, 안 그러면 아까처럼 치약 쓰는 사람, 치약 쓰다가 칫솔 쓰는 사람, 칫솔 쓰다가 각을 쓰는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효소 드시는 분, 내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 효소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늘려서 확장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내 혼자 2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굿모닝 하는 사람을 4명을 모아서 20만 원 쓸 수도 있고, 이 20만 원 쓰는 사람들이 3명과 같이 했더니 나한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9%가 되는 거죠. 12만 원, 15만 원 따박따박. 그죠? 애들 학원비가 될 수도 있고 내 연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5만 원, 2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매출을 늘려서 내가 400만 PB 이 정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브론즈 빌더라 얘기하죠. 요즘은 30%더 업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와요. 진짜 사이드로 100만 원 정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평생. 저는 평생 200만 원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스타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처음 딱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자신 없기 때문에 10년만 해서 2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오면 너무 좋겠다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돼버린 거예요. 1년 반 만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제가 전업을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명단 몇 명이라 했죠? 6명. 6명만 명단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6명한테 지속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유쾌하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공부한 거를 가서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속의 힘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에서 파운스피티, 내가 6천 원이 캐시백이 얼마? 파운스피티 갈 때 몇 배? 이렇게 쉽게 630배의, 그죠? 돈이 많이 늘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아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0만 PB를 한 번 하면 SP 약 2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고, 3번 하면 GP 약 250만 원 정도죠. 그다음 PT 6번 정식 사업가라고 이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번 아까 파운스 PT가 됐을 때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두 그룹의 PT를 만들었을 때 사파이어, 세 그룹을 만들었을 때 에메랄드, 6그룹을 만들었을 때 다이아몬드.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꿈이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그냥 우리 아이, 내 아까 10년 만에 가지고 200만 원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아침 밥 먹이는 거. 제가 너무 새벽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 소박한 꿈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현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꿈을 향한 내 수단인 거예요. 근데 아미가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인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죠. 내가 매일 쓰는 생필품, 안전한 제품, 윤리적인 소비, 내가 합리적인 소비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 쓰는 거 잘하잖아요. 버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쓰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죠. 근데 쓰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공유하고 연결만 하시는 거죠. 그게 수단인 거죠. 그래서 자본 없이 지속 가능한 여러분들 수입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왜?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무점포거든요. 여러분들 점포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월세. 내는 것조차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점포예요. 투자금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품도 회사에서 받아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신제품과 현수가 아까 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누가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설정해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계속 성장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삶을 원해요.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진짜 뭐니 해도 머니죠. 내 경제적인 여유, 우리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는 내 건강, 그리고 아이들한테 손 발리지 않는 경제적, 그리고 내가 같이 여행 갈 때 함께하는 친구 부자, 그리고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일. 저는 그리고 진짜 나눌 수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작아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저는 소박해서 제가 또 풍요로우면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저는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이 모든 거를 균형 잡히게 다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미약 하나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